자, 오늘은 확률의 덧셈 정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덧셈 정리하고 곱셈 정리가 있어요, 뒤에. 자, 근데 이게 덧셈 정리는 특히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요거는 앞에서 합의 법칙이라는 거 있죠? 합의 법칙. 요거와 비슷합니다. 비슷하다는 것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합의 법칙이 뭐였죠? 합의 법칙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사건 A의 경우의 수와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더함으로써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합의 법칙이라고 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먼저 정리된 걸 보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와 B의 이건 합사건이죠. 합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그런 경우입니다. 그 사건의 확률은 A가 일어난 날 확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의 합에다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곱사건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 만약에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즉 배반이라는 건 뭐예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즉 요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0이 되면 단순히 얘 더하기 얘다. 이게 그러니까 합의 법칙하고 상당히 비슷한 거죠. 합의 법칙이 뭐였습니까? 이게 이제 요 n이 되면은 요건 이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A 사건의 경우의 수, B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거죠. 사실은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갖다가 이거라고 볼 수 있죠. U, 전체 집합 U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양변에 나눠져 버리면요, 전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는 그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죠. 그걸 나눠줘 버리면은 얘가 뭐가 됩니까? 얘가 곧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곧 이거고 얘가 곧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건 사실 당연하죠. 그래서 합의 법칙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합의 법칙과 이 덧셈 정리를 비교해 놓은 쪽지가 있죠.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뭐 쉽게 수긍이 될 만한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건데요. 사건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있습니다. A 여집합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A 컴플리먼트라고도 하고, 이거의 확률은 1에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뺀 것과 같다.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A라는 사건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서로 배반이에요. 따라서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이거의 확률과 이거의 확률을 더하면 1이 됩니다. 전체가 되죠. 전체라는 건 이제 전 사건의 확률을 의미합니다. 전 사건의 확률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A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일어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거든지. 자, 그러면 얘는 결국 뭐냐? 1에서 얘를 빼면 된다. 이걸로 이제 이항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원래 본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면 된다. 뭐 중학교 2학년 때도 나왔던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집합에서 여집합의 개념하고도 같은 거죠. 여집합의 개념. 여집합의 개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이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는 개념이잖아요. 차집합한 개념이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 겁니다. 비슷하다는 거지 뭐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집합, 여기서는 이제 사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고, 거의 뭐 원리가 동일한 거죠. 원리가.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중학교 4학년 때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하고, 이 단원에 나오는 예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는 것이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필수 예제로 가보죠. 자, 필수 예제 1번. 사건 전체의 집합 S, S가 이제 전 사건이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합사건은 전체가 되고 A 사건의 확률을 0.6, 곱사건의 확률이 0.4일 때 B 사건의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P, A 컵 B가 얼마요? 이게 1입니다. 전체니까. 그런데 이거는 말이죠.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은 덧셈 정리에서 A가 일어나는 사건, B가 일어나는 사건에서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확률을 한번 빼줘야 되는 거죠.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동일한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니? 얘는 0.6이고요. PB를 모르는 거죠. 이걸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AB는 0.3 요거. 자, 그러면은 계산 다 됐잖아요. 0.6에서 0.3 빼면 0.3이죠. 이걸 넘어가면 X가 0.7이다.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간단한 방정식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건 전체 집합 S의 두 사건 A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이걸 말하죠. 이 확률이 0이다. 이걸 말합니다. 곱사건의 확률이 0이다. 서로 배반이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 이때 이것을 구해라. 역시 두 사건의 합사건의 확률이 1입니다. 전사건이 되니까요. 합하면.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 한번 더 씁시다. 자,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부분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거죠. 근데 PA가 3PB다. 그러니까 요거 대신에 우리가 뭘 써? 3PB를 쓰면 되지.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니? 4배의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된다. 그것이 1이니까 결국 우리가 뭐야? PB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구하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PA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PA는 이거에다 3배 아니에요. 따라서 PA는 4분의 3이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이것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유제 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2번. 1부터 20까지의 번호가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확률을 구해라. 자, 1부터 20까지 숫자 중에서 말이죠. 3의 배수 뭐 있습니까? 3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죠? 3, 6, 18까지 가능하죠? 3, 7에 21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죠? 20. 그러니까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 3의 배수는 6개가 있다. 5의 배수는 몇 개가 있냐? 5의 배수는 5 곱하기 1은 5부터 시작해서 역시 어디까지 있냐? 이거는 20까지니까 5, 4, 20까지 있겠네요. 4개가 있겠죠. 4개. 자, 그러면은 결국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니까 6개 또는 4개. 그죠? 그런데 거기서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건 15의 배수는 겹치죠. 여기서도 카운트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 됐단 말이야. 그럼 15의 배수는 몇 개냐면 15 하나밖에 없어요. 15 곱하기 1. 그래서 하나를 빼주면 9개가 되죠. 그래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일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에서 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0가지인데 그 중에서 9가지니까 20분의 9가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는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한 게 아니라 합의 법칙을 그냥 쓴 거죠. 나중에 가서 이제 확률 한번 구한 거고 3의 배수일 확률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20분의 6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5의 배수일 확률은 20분의 4다. 그 다음에 15의 배수일 확률은 20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합의 법칙을 쓰느냐 아니면 덧셈 정리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다. 뭐 원리적으로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 두 번째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만 뽑을 확률을 구해라. 5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 3의 배수 중에서 5의 배수인 거는 사실 15밖에 없잖아요. 그거 아닌 거. 그러니까 그건 뭐야? 3, 6, 9 뭐 이렇게 쭉 나와서 18까지 중에서 15만 딱 빠지면 뭡니까? 5개. 그죠? 5개. 그 5개가 될 확률을 구해라니까 20분의 4. 얼마입니까? 5분의 1이다. 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경우의 수를 가지고 구했고 아니면 자, 3의 배수인 사건을 A, 5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할 때 결국 A 컵 B 합사건에서 B 사건의 확률을 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자, 이해되시죠? 유제 3번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3번.
전국 탁구대회에 출전할 학교대표 3명을 선발하기 위한 교내 선발대회에 2학년과 3학년 학생이 각각 10명, 8명 참가했다. 이때 선발된 세 학생이 모두 같은 학년일 확률. 자, 2학년이 10명, 3학년이 8명이에요. 그죠? 총 18명이 참가했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3명을 뽑는데 2학년, 3학년 섞어 뽑을 수도 있고 2학년에서만 뽑을 수도 있고 3학년에서만 뽑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 같은 확률이라는 게 2학년에서만 뽑을 확률, 3학년에서만 뽑는 사건 했을 때 그걸 A 사건, B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A 사건이 일어나거나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죠. 2학년에서만 뽑는 걸 A 사건, 3학년에서만 뽑는 것을 B 사건이라고 하면, 근데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배반이에요. 그죠? 2학년에서 뽑으면 3학년에서 안 뽑히는 거고 3학년에서 뽑으면 2학년은 안 뽑히는 거죠. 2학년에서만 뽑았다 그랬고 3학년에서만 뽑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2학년에서 3명 다 뽑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2학년 10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 되죠. 근데 전체 경우의 수는 아무런 다른 조건 없이 1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모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 중에서 2학년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것. 이것이 바로 A 사건의 확률이죠. 이게 PA입니다. 즉 2학년으로만 3명의 팀을 구성하는 확률이죠. 그 다음에 3학년으로만 구성하는 확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18명 중에 3명 뽑는데 8명 중에서만 3명을 뽑는 그런 확률이 됩니다.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요게 34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얘는 102분의 7이 나와요. 이거 뭐 계산 간단하니까 해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예요? 같은 학년일 확률이라는 거는 2학년 또는 3학년이니까 이것이 되고, 합사건 얘는 덧셈 정리해서 얘가 되죠. 뒤에 빼기 없습니다. 이거는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두 개를 단순히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더하면 된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은 51분의 11이 나올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밑에 있는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한 10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동시에 2개를 꺼낼 때 다음 물음에 답해라. 2개 모두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자, 상자가 있는데요. 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불량품이 3개예요. 그러니까 정상 제품이 7개가 있는 거죠. 불량품이 3개가 있는 거죠. 여기서 2개를 꺼낸다. 이게 2개.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정상이든 뭐 불량이든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 중에서 모두 정상 제품이라는 거는 요 7개 중에서만 2개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모두 정상 제품이 나올 확률, 요거를 우리가 이런 사건을 A라고 하면 이건 이제 PA를 구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15분의 7이 돼요. 자, 그런데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2개 중에서 1개가 불량품이든 2개가 불량품이든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그러면 1개 불량품 나올 확률, 2개 불량품 나올 확률 각각 더해서 더해도 되지만, 이 적어도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여사건을 이용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나오는 거는 정상품만 나오는 거의 여사건이죠. 그러니까 1개도 불량품이 안 나올 사건의 여사건이 바로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1에서 정상품만 나오는 걸 빼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불량품이 적어도 1개 나오는 사건이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이렇게 되죠. 둘 다 정상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닌 적어도 1개가 불량품이 나오는. 그럼 이거는 위에서 구한 걸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따로 구하지 않고도요. 그래서 15분의 8이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은 서로 배반 사건 관계가 되는 거고요. 합해서 전 사건이 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유제 2개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빨간 구슬 5개, 흰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빨간 구슬이 2개 이하 나오는 확률을 구해라. 자,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 빨간 구슬이 5개 있고 흰 구슬이 4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4개를 동시에 꺼낸다. 예, 빨간 구슬이 2개 이하 나온다 그랬어요. 자, 빨간 구슬은 뭐 4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5개 충분히 있고, 그래서 4개 뽑으니까. 그럼 2개 이하 나오는 거는, 자, 빨간 구슬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부터 빨간 구슬이 1개, 빨간 구슬이 2개 나오는 경우, 이 3가지 경우를
다 합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얘 또는 얘인데 서로 겹치는 게 없죠. 한 개 나오면서 동시에 두 개 나올 수가 있나? 그러니까 서로 배반입니다. 그래서 한 개 나오는 사건,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사건을 뭐 A라고 하고, 얘를 사건 B라고 하고, 얘를 사건 C라고 하면 결국 두 개 이하 나오는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들을 다 더하면 돼요. 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도 안 나올 사건은 뭡니까? 이거는 전체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게 전체 경우고, 그 중에서 빨간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것은 흰 거 4개에서만 4개를 뽑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계산을 좀 해볼까요, 이번에? 9, 8, 7, 6, 4, 3, 2, 1 이렇게 되는 거 알죠? 3, 2, 6 되고요. 4, 2, 8이니까 126이네요. 126. 그죠? 9, 7, 63의 2배니까 126. 그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1이죠. 그래서 126분의 1이고,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9개 중에서 4개 뽑는데, 자, 이번엔 빨간 거 5개 중에서 1개 뽑고, 그리고 흰 거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야죠. 그러면 밑에는 똑같이 126일 거고, 위에는 뭐야? 5 곱하기 4니까 126분의 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9개 중에서 4개 뽑는데, 빨간 거 5개 중에서 2개 뽑고, 흰 거 4개 중에서 2개 뽑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126분의, 이거는 뭐야?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6이니까 60이 되겠네. 일단 약분을 안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126분의 요거 더하니까 81이 되는군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9로 나눠지죠. 그래서 9, 9, 81. 9, 1은 9, 9, 4, 36. 그래서 14분의 9가 되네요. 자, 요거를 뭐 꼭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3개 뽑히거나 4개 뽑히는 확률을 구해서요. 3개 또는 4개 뽑힐 확률을 구해서 빨간 게 1에서 빼도 되죠. 그럼 이제 이건 2개만 구해도 되는 거지. 2번만 구해야 되는, 3번을 구해서 다 더했지만, 이건 여사건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근데 뭐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어느 게 훨씬 더 이게 뭐 편하다 그런 게 지금 없을 때는 아무거나 해도 되고, 여사건으로 구하는 게 훨씬 편할 때는 당연히 여사건을 쓰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까지 드시고 유제 다 풀어보신 다음에 다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6개를 붙여넣은 도형이 있다. 이 12개의 꼭지점 표시해놨죠. 이 중에서 임의의 2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확률을 구해라. 자, 요 하나의 선분은 길이가 1입니다. 그죠? 두 개가 합친 길이가 2이고, 이건 3짜리도 있고. 근데 무리수가 된다? 그럼 뭐야? 이 점들을 이어서 무리수가 되는 거는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 이렇게 사선으로 이으면 이건 이제 요거 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게 있겠죠? 이건 루트 5가 되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으면 얘는 1, 3이니까 이거 루트 10이 되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긋는 거는 어떻게 루트와 똑같고, 또 다른 종류가 나오려면 얘가 2개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루트 8, 즉 2루트 2 요게 있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 이거 2개는 힘들고, 얘도 2개는 힘들고, 이 전체를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2, 9, 3이니까 2의 제곱 곱 플러스 3의 제곱해서 4하고 9해서 루트 13. 루트 13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또 있을까요? 이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봅시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없어요. 총 5종류의 무리수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이게 이제 그 무리수가 나오는 거를 다 우리가 세는 방법이 있습니다. 루트 2가 몇 개, 루트 5가 몇 개, 루트 10이 몇 개, 그 다음에 2루트 2가 몇 개, 루트 13이 몇 개, 다 세가지고 전체 경우 중에 그거 이렇게 해서 구해도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출제 의도 자체가 보니까 여사건 확률을 이용하라고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4, 3, 12, 총 12개예요. 그죠? 12개 중에서 일단 2개를 뽑는다. 그죠? 그러면 선분 2개를, 점 2개를 연결해서 선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의 길이가 이 중에서 그 길이가 무리수인 거는 이 5종류를 세는 것보다는 이 중에서 유리수인 거를 세서 빼는 게 낫겠다 하는 거죠. 왜냐면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니까. 유리수인 거는 세기가 쉬워요. 왜냐면 길이가, 좀 굵은 걸로 해볼게요. 색깔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길이가 1인 거, 그죠? 길이가 1인 게 있고, 길이가 그 2개 모여서 길이가 2인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3인 게 있고, 또 있습니까? 비스듬히 가면 이건 다 무리수가 되니까 1, 2, 3. 그러니까 오히려 유리수가 되는 게 더 힘든 거죠. 더 드문 일입니다. 우리가 드문 거 세는 게 더 쉽단 말이에요. 흔한 거 세는 것보다. 무리수가 더 흔하고, 그죠? 2점을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이으면 무리수가 나오고,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으로 이으면 유리수가 나오는데 유리수가 더 적게 나온단 말이죠. 적게 나오는 걸 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길이가 1이 되는 경우를 세보자. 몇 가지가 있는가? 요 3분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가로로 된 게 아홉. 그 다음에 세로로 된 게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8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총 17개가 있네, 17개. 길이 1짜리가. 길이 2짜리는 몇 개 있습니까?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겠죠. 그죠? 가로로 6개, 세로로 4개니까 총 10개 있겠네요. 이게 잘 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길이 3짜리. 하나, 둘, 셋. 그리고 없죠. 3개.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이게 30개, 30개. 그러면 전체 경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12, 11, 2 해서 66개인데 그 중에서 30개가 유리수니까 길이가 나머지가 33개네. 그럼 뭘로 셌든지 크게 차이는 없었겠네. 하지만 세는 방법이 이게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66 빼기 30 해서 36이 나오니까 답은 어떻게 돼? 66분의 36. 요것이 무리수가 될 확률이다. 6으로 나누면 11, 6. 11분의 6이 되겠죠. 아니면 처음부터 66분의 30, 즉 유리수일 확률을 1에서 뺀다 이렇게 생각해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죠?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66분의 36 해서 어차피 마찬가지로 나오죠. 자, 처음부터 이 무리수인 경우를 세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건 종류가 5개나 되고, 그죠? 5가지나 되고, 유리수인 거는 종류가 3가지밖에 안 되니까 유리수인 걸로 세는 게 좀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개수는 비슷하겠지만 종류가 말이죠. 그래서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6건이 편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여기서처럼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걸 세기가 복잡하고 그거 6건을 세기가 쉬울 때 이런 건 이제 6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거죠. 되시죠? 자, 일시정지 누르고 밑에 유제 2개 다 풀어보고 다음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